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금 특별검사팀이 맡고 있는데 허익범 특별검사팀, 첫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애도의 뜻을 나타낸 뒤로 수사의 속도를 오히려 더 내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 체포 직전에 모든 기록을 보관해둔 휴대용 저장 장치 USB를 다른 경공모 회원에게 맡겨놨었는데 이 USB를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과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정치 자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USB 특검에 드루킹이 제출을 했다. 그 USB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는 겁니까? 그 USB는 상당히 이제 특검 측 발표했던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USB가 어디서 나온 건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드루킹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기 바로 이틀 전에 이 USB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옮겨 담아서 그걸 본인의 측근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에 만든 USB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드루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거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경찰이든 특검이든 압수수색했을 때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죠. 이번에 변호인을 통해서 특검에 이미 제출한 건데, 거기 이제 뭐가 있냐고 보니까 예전에 왜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이 시그널이라는 보안 메신저로 통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안 메신저는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복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김경수 지사하고 시그널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그리고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를 만난 일시와 장소 등을 기록한 일지,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했던 댓글 조작 내용들, 그리고 다른 정치권 인사들과의 어떤 회합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USB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 이 사실이 알려졌고, 노회찬 의원이 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본인이 뒤늦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면서 후회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는데, 이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만큼은 반드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드루킹을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 기부를 받은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상당한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어쨌든 그 돈이 단순한 정치 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의도가 있는지는 드루킹 또는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치자금 기부한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할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과연 특검팀의 진짜 강한 의지인지 방향인지 말이죠. 이제 드루킹 일당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 제목을 제가 얼핏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팀의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철저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치 브로커다. 그렇죠. 이쪽에 주제를 맞추고 말이죠. 일단은 이제 돈과 조직,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선거를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돈과 조직입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홍보죠. 근데 돈과 조직, 홍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루킹 아니겠습니까? 지금 알려진 거를 보면요. 어쨌든 가장 깨끗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노회찬 의원도 그 불법 자금의 어떤 그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난 아마 2017년인가요? 트위터에 뭐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정의당의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뭐 노회찬 의원도 뭐 가만두지 않겠다. 미리 경고, 지금 보신 것처럼요. 미리 경고한다. 노회찬 날려버리겠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돈과 조직, 이걸 가지고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술을 뻗치고 정치 브로커로서 좀 협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특검은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이지 노회찬 특검이 아닙니다. 그렇죠. 드루킹을 타고 드루킹과 공모했을지도 모르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를 목표로 가는 특검인데 수사 초입 단계에 노회찬 의원이 나와서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다가 어쨌든 노회찬 의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본류였던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밝혀내지 않으면 그리고 드루킹의 다른 범죄들에서 뭔가 나오지 않고 오직 수사 성과가 이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 이거 하나만이라고 하게 되면 특검은 상당히 특검 이후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원래 하라는 건 안 하고 왜 이상한 옆길을 새가지고 정치인이 이렇게 목숨 끊는 일까지 벌이게 됐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드루킹과 김경수 도지사의 이 관계를 캐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벌써 1차 수사 기간이 60일 아닙니까? 네. 60일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내일이면 꼭 30일이 지난다고 하네요. 지난 30일 동안은 어쨌든 정치자금 이런 부분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30일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저 USB가 지난주 수요일 한 18일 날 입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이 그걸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아마 노회찬 의원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특검의 수사 방향을 다시 한번 원래 본류로 되돌리는 어떤 신호탄을 쏘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 좀 풀이된 거 아닌가 싶은데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더 이상 드루킹한테 협조받을 건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USB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압수수색이니 뭐니 해봐야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이게 다다. 여기에 우린 가장 중요한 것을 입수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소환해서 조사할 일도 없다 이젠. 그렇죠. 예. 뭐 여기 왜냐면 드루킹이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빼돌렸던 USB를 이미 제출했으니 거기 보면 엄청나냐. 그러니까 이 USB 한 64 정도 그 기가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문서로서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30일 동안은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검 입장에서 그 자료에서도 만약에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특검까지 도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야당의 주장을 청와대와 여당이 수용한 이유도 김경수 지사 역시 선거전 과정에서 얼마든지 특검 수용할 수 있다. 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나가서 조사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된 계기,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도 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있으면 기소해서 처벌받게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특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야당도 문제제기 못하죠. 근데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럼 이거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드루킹이 임의로 제출했던 그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올 것이 송인비 비서관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소환 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도 만약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특검 수사는 난항에 부딪히는 건데 지금 특검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특검은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근데 다만 특검도 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뭐가 있다 이제 밝히는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문제에 항상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USB들을 본인들이 분석했을 때 거기서 무슨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널 대화 메시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특검이 밝히고는 있지는 않죠. 뭐 수사 보안상 뭐 그러는 거라고 저는 뭐 믿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 국회의원 시절에 그 도모 변호사 드루킹이 뭐 오사카 총영사 추천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실관계 분명히 또 밝혀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관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사실이 다 팩트로 드러나게 되면 선거법상의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이익을 제공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특검 시작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공소시효가 7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그렇게 중요하게 수사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팩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원래 수사의 본류였던 그 댓글 조작에 관한 공모분을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지난 30일 동안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김태호 변호사도 잠깐 언급했고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성격 규정,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게 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정치 브로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런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이 가장 필요한 조직과 돈과 홍보 이 수단을 가지고 이 정치인들을 올가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올감에 걸렸던 정치인들도 불법인지 알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특히 이 드루킹 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악질적인 브로커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것이 정치 현실상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칼을 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글쎄요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드루킹에 대한 수사 결과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런 불행한 선택으로 인해서 한국 정치판에서 이런 불법적인 질 나쁜 정치 브로커가 조금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노회찬 의원 빈소에 와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회찬 의원은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 특검도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고요. 특검의 수사 대상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항상 기타 위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인지대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란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특검이 요 3개만 하자 하고 딱 들어가도 하다가 나오는 걸 덮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타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또 여러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사실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애초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당연히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수사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작은 부분을 캐다 보니 그러다 보니 노회찬 의원의 불법 자금 얘기가 나온 거죠. 나온 이상 기타 인지한 어떤 사건에 해당돼서 특검으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노회찬 의원을 소환하기도 전에 노회찬 의원이 좀 비극적인 선택을 해서 특검은 조금 곤란한 서지에 잠시 좀 처했던 것은 맞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상용 특검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공진모의 자금 흐름, 그 흐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도 분명히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수사 대상을 수사한 것이다라고 특검 입장에서 나름대로 선을 분명히 걷다. 노회찬 의원도 수사 대상에는 분명히 올랐던 것이고 그것이 특검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른바 킹크랩 시험 과정 지난 2016년 10월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 모임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임이 왜 일어났고 그 안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얘기가 처음 불거진 게 이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변호인한테 해준 얘기를 변호인의 편지를 써서 외부에 공개하면서 이제 그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 킹크랩에 시연했고 거기 김경수 의원이 왔었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진술 그날 김경수 당시 의원하고 한우를 구워 먹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팩트라고 하게 되면 김경수 지금 현 경남도지사가 시연까지 봤다고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크로 돌려서 조작한지 몰랐는걸? 이라는 어떤 그런 부인이 굉장히 좀 신빙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 당시 편지에 썼던 그런 얘기들도 일단 진술뿐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팩트다라고 아직은 단정은 못할 겁니다. 이게 수사란 게 진술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시연에 참석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은 많이 확보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은 아마 그 물증도
드루킹이 빼돌렸다가 이미 제출했던 그의 USB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이 김경수 지사와의 만남에 대한 일시 장소 같은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 특성 자체가 워낙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록한 것들을 USB에 담아서 빼돌렸다가 이번에 제출한 것이니까 거기에 만약에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만나서 내가 뭘 했다 이런 진술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혀 있다고 하게 되면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 있었던 안종무 수첩 같은 거죠. 그것도 깨알같이 본인이 다 기록했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좀 지켜는 봐야죠. 허익범 특검팀 앞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할 시기 이 부분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허익범 특검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그렇지만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드루킹 일당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